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나와서 그 이정석 검사의 처남댁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분이 나와서 제보를 했죠. 제보자가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내용이 매우 충격적인데 와 진짜 놀랍게도 보도가 일절한데요. 네, 보도량이 확실히 네. 적은 것 같습니다.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한동훈 부인 같은 경우에 뭐 빈박스 들면서 힘들어하는데도 연신 보도가 많이 돼서 온 국민이 한동훈 부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심각한 이정석 검사, 비위 검사의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폭로를 한 네. 그것도 굉장히 정황이 뚜렷하고 자기의 실명과 얼굴을 다 공개하고 이제 폭로를 하는 건에 대해서는 너무 언론이 다뤄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거의 언론이 거의 다 장악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내용들을 몇 가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씩 정리를 하면은 이정석 검사가 재벌이랑 이제 유착했었다는 그 사실이 네. 드러난 거죠. 리조트에 초대를 받아서 본인이 결제하지도 않고 예약하지도 않고 그 제보자에 의하면 이미 다 예약이 되어 있었고 그 아저씨라고 불리는 재벌가 부회장이랑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대가 너무 익숙해서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 정도보다도 더 강한 접대들도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접대를 제공한 대상이 이 검사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접대를 받은 겁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비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해서 차장 검사까지 돼가지고 이재명 수사까지 맡은 정권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19 때문에 리조트가 폐쇄가 되어 있고 스키장도 폐쇄가 되어 있었는데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방역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네. 당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제 주변에 기자회견 했다고 정권규탄하는 기자회견 이런 거 했다고 방역법 위반으로 막 재판받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민들은 방역법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목소리를 틀어막는 형태로 적용을 하면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런 식으로 법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이런 네. 분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회장의 증언은 지나가다가 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눴다 뭐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에 의하면은 이미 그 장소에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된다라는 얘기 들었고 아이들 옷을 입혀가지고 얼른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연 접대 자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좀 밝혀졌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영화던데 처남 네. 그 남편에 대한 마약건 이 수사를 이정섭이 덮어줬다는 정황들이 많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지금 내부자들이에요. 영화가 훨씬 더 약해. 지금 이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니 그 한국의 마약 때려잡는 드라마들 최근에 많이 방영하는 것 같은데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재를. 네, 현직 검사가 처남의 마약을 어떻게 무마시키는가, 자기 그러니까요. 권력을 이용해서. 아니 아빠한테 너무 전화해가지고 엄청납니다. 아버지를 경찰한테 바꿔주고 경찰이 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약 현장 자리인데 제보가 아니지 신고를 받고 갔는데 마약에서 깨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 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서 다시 다 들어갔다는 거죠. 검사 안 하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수사관이 6번이 바뀌는 과정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경찰서에 있을 만한 수사관들은 다 거쳐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수사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지금 이 마약 사건 무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정석 검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직권을 남용했는가, 덮어주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는가를 더 털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찰 쪽에서는 입장을 냈거든요. 이 말에 좀 반박되는 걸 뭐라고 냈냐면 마약 사건 수사관 일단 그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약 사건 수사관이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령이 나서 이 사건을 더 이상 못 맡게 됐다고 전화를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관들이 계속 바뀌어서 6명까지 바뀌었다는 건데 그리고 또 이 주장도 합니다. 남편의 모발을 가지고 왔음에도 이미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마약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절도로 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걸 조사하세요라고 부인이 현장에 있는 부인이 제3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서 가져갔는데 그걸 경찰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충분히 그 상황이 사실상 그 마약을 투여한 현장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경찰이 수사력과 지휘력을 발동해가지고 필요한 수사라든지 이런 걸 강제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네. 우리는 강제할 권한이 없다. 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마약 현장에서 마약범들을 다 잡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할 생각이지? 경찰은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현장 조치를 우리는 완벽하게 대했다. 수사를 미룬 것이 전혀 없다. 그때 당시 그 피의자, 그 남편이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이 발생해 2달에서 3달 정도 수사가 늦어진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남의 소유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출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법한 것이고 인권 침해가 없도록 모든 수사는 절차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근데 마약을 했다라는 정황이 있는 그 장소에서 만약에 검사를 안 하면 언제쯤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매뉴얼에 있는 겁니까? 전 최근에 이성균 씨랑 G드래곤 권지용 씨 네. 마약 검사하는 거 보면 속전속결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다 포토라인 세우고 언론에 연일 피의 사실 흘려가지고 전 국민이 이 두 사람을 막 타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은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 두 사람을 마약범으로 몰아갔다라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정황도 있고 실제 실물 증거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아무런 수사를 6개월 넘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너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한두 개도 아니었잖아요. 네. 정황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증거도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걸 덮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덮어줬겠어요? 당연히 이정섭이라는 검찰 권력의 핵심 인물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최근에 국정원이 자기 실적을 쌓기 위해서 무고한 이 국민을 마약범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게 사건 과정에서 드러나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엉터리로 마약 사범으로 몰아가지고 중간에 무죄인 게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조작된 사건인데 그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가 검찰이 공소를 해제하지 않으니까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검찰의 가족들, 검찰의 측근들은 마약을 실제 했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검찰 왕국입니까? 마약과의 전쟁에서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내는 거는 이정섭을 잡아 쳐넣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검찰 내부에 마약 사건을 덮어준 그 범죄 혐의자를 잡아넣었다. 그럼 마약과의 전쟁이죠, 그게 진짜. 네, 그리고 이정섭이 천안 마약건만 무마를 해줬는지 이 재벌들이라든지 권력가들의 마약건을 연달아 무마했는지 이거는 더 조사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 파악이 되면 거의 이정섭 게이트처럼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쵸.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 이분 인터뷰 보면서 또 충격받았던 게 서초동에 가서 변호사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정섭 이름을 보고 아무도 수임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력 영향력이 큰 사람인지가 확인이 되고 이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갔는데 SD카드가 없어지고 자기가 경찰이 포렌식한 내용과 자기가 사설로 맡긴 포렌식 내용이 완전히 차이가 날 정도로 검찰이 증거 조작을 일삼고 있는 게 매일 눈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이분은. 이게 어떻게 일반인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익제보 형식으로 신변보호를 위해서 더 얼굴을 공개하신 것 같은데 정말 국민들이 이분을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부패한 검사들이 처벌받는 세상이 와야 된다.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신 게 굉장히 큰 감동이었거든요. 정말 사회가 쓰레기 같고 다 사회가 썩었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양심을 지키고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또 커져서 이 탄핵 촛불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또 연대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분들의 이런 양심 고백 선언들이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민주당이 검사 탄핵, 윤석열 탄핵 안 하고 왜 검사 탄핵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답답한 감을 느꼈는데 이정섭은 탄핵을 해야 되는 사람이네요. 네, 반드시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검사 탄핵과 더불어 윤석열 탄핵까지 외치면 뭐 더할 나위 없는 네. 조합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진짜 다 탄핵돼. 네, 어쨌든 뭐 이거랑 이제 민간인 전과를 불법적으로 조사한 혐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불법이죠. 근데 이분 또 제보자의 말로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부끄럽지만 네.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솔직했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검사의 그런 정보망을 이용해가지고 일반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이것도 네. 엄중 범죄죠. 지금 천안 내 가사도움이랑 천암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의 범죄 경력 이력을 조회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가사도우미와 골프장 직원들의 경력만 조회했겠는가? 저는 전방위적으로 불법적인 신원조회,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을 가능성이 200%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재판에 유리하게 이 증인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범죄 네. 경력을 조회해봤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집중적으로 여기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리조트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정석 검사는 현재 이재명 수사에서 배제되고 대전지검으로 발령 예정이다 하면서 이제 수습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수습의 방향이 없는 사건처럼 덮고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반드시 처벌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이 무엇으로 수사 방향을 잡냐. 원래 계속 수사 안 하고 뻗팅기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수사에 돌입한 거 아닙니까? 그 천암댁에서 이 폭로를 하기 직전에 수사에 돌입을 해가지고 여론을 무마하고 자기들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네. 가려고 하는데 가장 경미하고 개인적인 비위로 처리할 수 있는 처가 골프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강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프장이랑 리조트만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정작 문제가 크다고 판단이 되는 이 마약 사건 무마 같은 경우는 조사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 자체도 마치 겉으로는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덮어주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의겸 의원이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게 한 달 전입니다. 지금 한 달 만에 수사에 착수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자정 능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